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어제 오후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일 1,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오면서 지난 10일 4만 명을 넘긴 지 열흘 만에 1만 명 넘는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서울에서는 또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확진자가 집에서 숨졌습니다. 병상 부족과 그에 따른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게 닷새 연속이고 어제 발표된 확진자 수는 1,100명에도 육박한 상황에서 사람들 간의 접촉을 더 줄일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3단계 없이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도 했는데 먼저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서울 구로구의 60대 확진자가 어제 0시 25분 숨졌습니다. 구로구는 19일 이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은 직후 병상 배정을 요청했고 오후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게 확인돼 다시 긴급 병상 배정을 요청했지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15일에도 확진 뒤 사흘 동안 병상을 기다리던 환자가 숨졌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과 인명피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이미 지난달 1일 정부가 내놓은 거리두기 개편안의 3단계 수준입니다. 어제까지 닷새 연속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986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만 959명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의 확진자 수를 감안하면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도 1,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3단계 격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단계는 2.5단계니까 그냥 3단계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 피해가 큰 3단계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격상을 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지만 이러다 또 확산세를 잠재울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확진자가 200명 넘게 나왔습니다. 방역과 교정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북 괴산 성모병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진천의 또 다른 병원으로 번졌습니다. 제주대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병동이 격리됐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구치소 정문이 굳게 잠긴 채 민원실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어제 수감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모두 21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수감자가 18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치소는 지난달 27일부터 일반 접견을 전면 금지하고 변호사 접견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12개 층 가운데 2개 층에 대해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1명이던 의료진은 의사 2명과 간호사 6명이 추가로 투입돼 29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된 수용자 중 42명이 재판에 출석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법원들도 바빠졌습니다. 이들 수용자가 다녀간 것으로 전해진 서울 동부지법과 서울 북부지법 등은 법정을 소독하고 법관과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형사재판도 모두 연기됐습니다. 충북 진천의 한 병원에서는 환자 8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2명을 포함하면 이틀 사이 모두 10명이 확진된 건데 방역당국은 지난 토요일 확진된 2명이 30명의 확진자가 나온 괴산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옮겨온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주대 병원에서는 외부인 면회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병동 바깥 흡연실에서 확진자와 만난 A씨와 지난 18일 병원에 입원해 출산한 B씨가 어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 정형외과 병동에 대해 동일 집단 격리를 결정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중환자 병상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을 기준으로 서울은 단 1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2개, 인천은 1개가 전부입니다. 정부는 민간 병원 등에 내린 행정명령으로 오는 26일까지 중환자 병상 300개 정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병상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안태웅 기자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민간병원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상급 종합병원 전체 병상의 1% 이상, 300여 개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여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수당 지급, 의료질 평가 가산 등 평가 가산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준비 상황은 순조롭지 않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의료진 확보와 교육 등 며칠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안에 총 7개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1%라는 기준을 맞추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병원이 중환자 병상을 내놓는다고 해도 꽉 차는 건 시간 문제라며 병상의 효율적인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영국은 다시 초비상입니다. 감염력이 더욱 센 변종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런던을 비롯한 주요 도시는 필수 업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설의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상 봉쇄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It is with a very heavy heart. I must tell you, we cannot continue with Christmas as planned. 영국이 대응 조치 4단계에 들어갔습니다. 4단계는 런던과 영국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영국 인구 약 3분의 1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미용실, 실내 체육관 등 필수적이지 않은 시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고 해외여행은 물론 다른 도시로의 이동도 제한됩니다. 다른 가족들과는 크리스마스 모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3단계를 적용한 지 4일 만에 나왔습니다. 최근 발견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잠재적 위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영국은 11월 말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초반대로 떨어졌지만 12월 들어 다시 빠르게 늘면서 17일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영국은 우선 4단계 조치 상황을 지켜본 뒤 오는 30일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이처럼 영국에서 전염력이 강한 변종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유럽 국가들은 앞다퉈 영국발 항공편의 착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늘길은 물론이고 도로와 해상, 철도까지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영국을 통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빗장을 걸었습니다. 서영재 기자입니다. 독일 정부는 변종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화물기를 제외한 모든 영국발 항공편 착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현지 시간 20일 밤 12시부터 48시간 동안 영국을 거치는 모든 이동을 중단합니다. 도로와 항공, 해상, 철도는 물론 화물 운송도 불가능합니다. 네덜란드는 내년 1월 1일까지 영국에서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 정부 역시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이탈리아는 최근 14일 동안 영국에 체류했거나 영국을 경유한 사람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È arrivato l'Onte-Bristol, da questo momento non dovrebbe più arrivare nulla perché la comunicazione è stata data a tutti i vettori, quindi a questo 이미 자국 내 체류하는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게 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 EU 차원의 대응도 논의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은 영국에서 발생한 변종 코로나19를 의제로 회원국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영국과의 해상, 육상, 철도 연결 수단과 관련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영국은 물론 코로나19 변종이 발견된 덴마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변종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유럽 국가들에 촉구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에 이어 모더나 백신의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테네시주의 한 간호사는 백신을 접종한 직후 방송사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시 장면이 생방송으로 송출됐는데 미 보건당국은 백신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필규 특파원, 모더나 백신도 미국 전역으로 배송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역별로 도착하게 되면 곧바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FDA의 승인을 받은 모더나 백신은 주말 동안 전국으로 일제히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배포된 지 일주일 만인 건데요. 역시 관계 당국의 철저한 호의를 받으며 특송차로 옮겨졌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월요일 21일 각 병원 등이 이제 도착하는 대로 접종이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모더나 백신은 앞선 화이자 백신에 비해서 배송과 관리가 모두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곳에서 한꺼번에 접종이 가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영하 70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과는 달리 이 모더나 백신은 영상 2도나 7도에서 운송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 냉장고 온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화이자 백신은 특별 보관 장치가 있는 636곳으로만 배송이 됐지만 모더나 백신은 3,200곳 이상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시골 병원이나 보건소까지 구석구석 직접 보낼 수가 있고요. 또 태평양의 미국령까지 전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자 백신을 맞은 간호사가 인터뷰 도중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던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미국 테네시주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수간호사 티퍼니 도버가 백신을 맞은 뒤에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던 중 어지럽다고 말하며 쓰러지는 장면이 생중계돼 나갔던 겁니다. 몇 분 후에 다시 일어난 도버는 원래 신경계 과민 반응 이력이 있었다. 그래서 작은 통증에도 쉽게 기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I feel fine now. And this is, I have passed out probably 6 times in the past 6 weeks. It's common for me. Okay. 네, 백신을 맞고 간호사가 쓰러지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미국 시민들도 크게 놀랐을 것 같습니다. 병원 측이나 보건당국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예, 병원 측에서는 이것이 이제 백신 접종뿐 아니라 단순히 주사를 맞을 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같은 설명을 내놨는데요. 지난주 동안 이제 27만 명의 미국인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 알레르기 반응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 사람은 6명에 불과했고요. 모두 정상 범위의 반응이었다고 또 CDC는 전했습니다. 관계 당국도 이 정도면 굉장히 부작용이 적은 백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이번 주에 접종을 한다고요? 예.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 등이 이제 지난주에 접종을 마쳤고요. 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부부는 21일 공개 접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 권고에 따라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좀 시차를 두고 이번 주 중에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는데 한 번 감염이 됐어도 또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부 관계자에게서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I would encourage the president to get a vaccine for his own health and safety, and also to generate more confidence among the people who follow him so closely.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미국의 코로나19 부양책이 오늘 의회를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혹시 통과가 됐습니까? 예, 아직까지 통과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 이곳 시간으로 이제 19일 상원에서는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이 심야 토론 끝에 타결이 됐는데요. 이 표결은 일요일인 오늘 중으로 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통과됐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자에게 매주 300달러를 지급하고 1인당 600달러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라 미국 증시와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